나는 오늘도 낯선 공간에서 나를 찾아가고 있다.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예상과는 달리 쌀쌀하고 흐린 날씨. 태국에서 하노이로 오면서 버린 긴팔 후드와 긴 청바지를 그리워하며 후회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섞인 매연 냄새와 귓가를 때리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길가에 흐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 한국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베트남과 태국을 오가며 적응할 만도 하지만 발끝을 세워 애써 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걸음이 느려진다. 낯선 환경, 낯선 언어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는 비로소 내가 전혀 다른 세상에 뚝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국 방콕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노이의 낯선 거리 한복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새롭고 새롭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익숙함에 나태해지려는 나를 다시금 깨어낸다. 호안기의 호수는 베트남 하노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날만 차 없는 거리가 되어 호수 주변이 모두 통제되었다. 호안게임을 처음 본 소감은 자유로움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느 베트남과도 다른 풍경. 길가에 들어선 프랑스풍의 건물들에는 스타벅스와 온갖 명품 매장들이 들어와 있었다. 길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호수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각자의 세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예술가들을 만났다. 화가들은 각자의 재료를 한쪽에 열어두고 이젤과 의자를 준비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간 그려온 그림들을 전시해 놓았으며 앉아서 초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자청해서 화가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었다. 호수 한 바퀴를 돌며 나의 손가락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펜을 꺼내들고 눈여겨봐두었던 풍경을 종이에 옮기기 시작했다. 여행지에서 유명한 관광지나 하프를 돌아볼 시간도 부족한데 한 곳에 1시간씩, 어쩌다가는 2시간씩이 되기도 하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내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는 방법이라고 답할 것이다. 처음 스케치북을 열 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있었다. 아직 너무 붐비는 곳에서 꺼내본 적은 없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대담해지고 있다. 가만히 앉아 흐린 호수의 물결을 바라본다. 호수 가운데 있는 복잡이는 관광지로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펜끝이 종이에 닿아 사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진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맴돌던 생각들도 사라진다. 알 수 없는 불안감들, 마음을 복잡하게 하던 것들이 서서히 잦아든다. 눈은 펜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고 머리는 명상하듯 차분해진다. 어반 스케치의 가장 좋은 점은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본 것을 그릴 것이라는 규칙 외에 완벽하게 그리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비율이 안 맞게 그려졌으면 그대로 이어붙여서 펜이 가는 방향으로 내버려둔다. 연필도 없이 펜을 선택한 이유는 지우개로 지우기 싫어서이고, 펜은 지울 수 없으니 한번 그은 선은 어떻게든 그림의 일부가 된다. 그 과정이 꼭 내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답이 있는 물음, 잘 그린 그림, 완성된 무언가. 이 종이 위에서만큼은 느려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이 낯선 도시의 한 호숫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순간, 이 장소에 머물러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만이 남는다. 하노이에는 수많은 물가가 있다. 대도시에 이토록 많은 저수지, 연못, 호수가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있다. 잠시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에 길을 나섰다. 숙소 근처의 공원은 호안기엔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공원의 한쪽 공터엔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장난감 기차도 지나가고 회전 목마도 있었다. 재미있는 건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놀이공간이었다. 화단을 빙 둘러 크게 회전하며 타도록 마련해 놓았는데 그 사이엔 철골 구조물도 놓여 있었고 행인들도 지나가고 러너들도 이리저리 피하며 달려나갔다. 아이들 역시 장난감 차지만 사람들을 피해 잘 놀고 있었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경계선 없이 좁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가장한 색안경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동선도 따로 정해놓고 자전거길과 놀이기구가 이용하는 공간을 정확히 분리해 놓았을 것이다. 용도별로 철저하게 공간을 분리하고 분명히 울타리도 둘렀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위험 요소들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단절시켜서 서로 부딪힐 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온 것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의 안전이었다. 하지만 이곳 베트남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위험하니까 선을 그어 차단하고 서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섞여드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위험하니까 내 옆에 달리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내 앞에 걷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었다. 러너는 아이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피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고 걷는 사람도 뒤에서 오는 기척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준다. 아이들은 사실 노느라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 부딪히지도 않고 장난감 자동차를 아주 멋지게 주행하고 있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그들만의 흐름과 배려가 있었다. 베트남의 골목골목을 지나며 보았던 수많은 건널목과 골목이 이 작은 놀이공간을 보고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다. 위험을 통제하겠다며 인위적인 선을 그어 완벽하게 분리하려는 태도가 어쩌면 삶의 자연스러운 생명력과 유연한 공존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진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란 완벽하게 통제된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들과 유연하게 섞여 들어가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하노이의 3월은 흐렸다. 전날도 흐리다 해가 뜨다 했지만 비로 시작하는 날도 제법 있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맴도니 더 찬기가 느껴진다. 이런 날은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향한다. 해외 여행을 할 땐 로컬 카페를 찾아다녔었다. 멋지고
이쁘거나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새로운 느낌이 좋았다. 어쩌면 여행자의 허세 섞인 자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왜 가는지 몰랐고 로컬 카페를 가는 게 진짜 여행인 줄 알았을 때도 있었다. 근데 해외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게 후회되었다. 숙소 근처의 거대한 빈컴 쇼핑몰 맞은편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다. 익숙한 메뉴, 익숙한 주문 시스템, 익숙한 인테리어와 안정적인 와이파이, 온도와 습도마저 완벽한 스타벅스다. 초록색 세일앤 로고만 보면 너무 반갑다. 생소한 메뉴들을 알아보느라 진땀 뺄 필요도 없고 커피 맛이 너무 달거나 쓰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없어진다. 주문하고 올라와서 컴퓨터를 세팅하고 다시 음료를 받아들고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끝이다. 곧바로 익숙한 업무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 편안함은 반대로 낯설고 불확실한 변수투성이 타지에서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준다. 덕분에 밀린 업무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일을 다 마칠 쯤엔 비도 개어 있었다. 해외살이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투성이다. 한국에서부터 이고지고 온 블루투스 키보드가 막상 가져와서 사용해보니 너무 컸다. 그래서 좀 더 작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고 싶었는데 빈컴 안의 한 상점에서 너무 착한 가격에 키보드가 있어서 냉큼 사버렸다. 키보드인 것과 저렴한 가격만 보고 샀는데 숙소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블루투스가 아니었고 짧은 고민 후 환불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블루투스 키보드도 아닌데 베트남어랑 영어만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선도 짧고 그렇게 이쁜 디자인도 아니었다. 성급했던 나를 자책하며 바로 영수증을 들고 매장을 찾아갔다. 처음에 직원은 환불은 불가하고 같은 금액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줄 수 있다고만 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IT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장난감과 학습용 문구를 파는 곳이었다. 이곳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리가 없었다. 번역기의 도움 끝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난 이미 결제를 카드로 해버린 뒤였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나를 자책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승인까지 10여일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취소 시점에 나에게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도 아직 결제 취소 알림이 오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도 내 선택을 후회 중이다. 한국이었다면 바로 종결되었을 문제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시스템의 장벽에 부딪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불안감을 키워가고만 있다. 내 계획대로, 예측대로 통제되는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난 내성적이야 라는 뜻이다. Five of them, you can get one more for free. Here you go.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모자다. 해리포터 목도리. 잘 봤습니다. 뭐가 있어? 기각엔 오후 하노이 시내를 산책하며 봐두었던 공유자전거 타는 방법을 찾아냈다. 공유자전거 앱을 다운받고 결제하면 되는데 외국인이라 앱에서 바로 결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앱에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는데 방문한 편의점의 어떤 직원도 이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앱을 보여주고 번역기를 보여줘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게 여러 편의점을 전전하다 가까스로 아는 것 같은 직원을 만났다. 그러나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지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뒤로 하고 편의점을 나와야만 했다.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편의점에서 기적처럼 결제하는 데 성공했다. 앱을 보여주자마자 알아채준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지만 자전거를 탄 건 2번밖에 안 된다. 문제는 바로 나의 자전거 실력이었다. 난 분명 자전거를 탈 줄 알았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자전거가 인도에 올라가면 불법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인 차도에서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다. 첫 번째 주행에서는 도로를 달렸는데 얼핏 세어봐도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어떤 위험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지, 나를 지나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갔는지 모를 일이다. 공원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베트남 아이들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시 걷기로 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텍토스의 저서 엔케이리디온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은 자유롭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당연한 사실을 모른 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 피곤해진다.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선택은 할 수 있었다. 비를 피해 익숙한 공간에서 일하며 평온함을 되찾기. 비밀 시스템 같은 공유 자전거 결제를 시도해보기. 자전거를 타기로 선택했지만 위험함을 인정하고 멈추기. 사람이 우선이 아닌 것 같은 베트남의 도로에서 주변을 살피며 그 속에 조화롭게 섞이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낯선 곳에서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었다. 내가 낯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나 또한 그들에게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였고 그들 또한 그럴 수도 있다며 알지 못하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준 덕이었다. 이 기록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안정을 느끼며 여전히 불안하고 모르는 것에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서툰 사람의 기록이다. 길을 잃고 헤맨 이 순간들이 모이고 그 기록이 쌓이면 결국 진짜 나라는 사람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로봇처럼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의 선들이 모여 그려진 나의 그림처럼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던 하루도 결국 언젠가 하나의 그림이 될 것이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호모픽토의 기록을 마친다.